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C 8시 뉴스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목포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오늘 목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17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목포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서 화합과 감동의 체전을 치릅니다.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 종합경기장에 고영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 네, 저는 지금 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목포 종합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부터 시작된 개회식은 공식 행사를 마치고 현재는 축하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전국체전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쯤 개막식 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회식 주제는 웅비아라 전남의 땅올림으로 무대에선 남도의 대서사시와 미래청사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 해남, 고흥에서 체화돼 전남 147개 구간 900여 킬로미터를 내달린 성화도 목포 종합경기장에 점화돼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남에서 15년 만에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건데요. 17개 시도 2만 8천여 명과 해외 동포 선수단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축구, 육상, 수영 등 모두 49개 종목에 걸쳐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체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대회 열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 기간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와 농업박람회, 목포 해상 WCO 등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KBC 고영민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스타 선수들이 대거 시도 대표로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국내 팬들에게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뽐내며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 곳곳을 오가며 셔틀콕을 내리꼽습니다. 힘있게 때로는 가볍게 강약 조절을 해가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땀범벅이 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인 정나은 선수는 휴식을 뒤로 한 채 고향 전남 대표로 체전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을 뛰고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된다고 해가지고 더 설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대표팀 막내 임시연에게 고배를 마셨던 안사는 광주광역시 대표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전처럼 대표팀 선후배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금메달 8개를 비롯해 31개의 메달을 안겼던 광주 전남 메달리스트들도 고향 팬들 앞에서 열띤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체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후 닷새 만에 치러져 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격하는 빅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이자 2년 연속 체전 MVP에 선정된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3관왕으로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MVP를 거머쥔 김우민은 같은 강원도청 소속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펜싱 어벤져스로 불리는 오상욱, 구봉길, 김준호, 높이뛰기 절대자 우상혁 등도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구슬땀을 흘립니다. 항저우의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여해서 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항저우의 열기가 그대로 전국체전에 녹아들어온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안전체전이 될 것입니다. 항저우의 열기가 전남 곳곳으로 이어져 경기장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초대형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만큼 시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화가 남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은 전국 17개 시도 28,500여 명, 18개 해외 동포 1,500여 명 등 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체전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0,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가뜩이나 심취된 지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목포도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여기서 깔끔하게 다 잘하고 그러니까 목포에서 와서 다 잘 잡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목포시의 열악한 도로 주차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걱정이지만 체전 기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짝푸치를 통해 극복할 예정입니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여기에 꼭 동참해 주셔야 되고,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에 대한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숙박업소와 요식업소들이 여러 차례 착한 가격 받기와 친절한 손님 맞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한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생각과 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숙박업소 종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왕에 목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절한 이미지를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주시고,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15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 여부는 오롯이 선수단과 관광객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협조와 실천적 동참에 달려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라남도는 개최지 이점을 살려 종합 3위를, 광주광역시는 10위 진입을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전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사격과 자전거, 배드민턴을 비롯해 육상과 근대 5종 등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단체 종목에는 하키와 럭비 등이 2연패에 도전합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안방과 다름없는 전남에서 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근대 5종 전흥태와 양궁의 안산, 육상의 김구경 등이 나서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탭니다. 한편 체전 기간 동안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문화예술 축전이 개최돼 17개 시도 대표 문화예술 단체 공연과 버스킹, EDM 파티 등이 이어지고, 목포와 진도에서는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나주에서는 국제농업 박람회 등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가 신세계 프라퍼티 단독 응모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도 오늘 열렸는데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제3자 공모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어등산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신세계 프라퍼티 한 곳뿐이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4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공모에 응한 신세계 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응모인 만큼 사업자의 의중대로 사업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도시공사 측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민간에 이제 휘둘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다한 것을 또 민간에 또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관심사였던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은 끝내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는 3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백화점 진입을 위한 차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기역자 형태의 백화점 진출입 차로를 3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광주의 유통지형을 바꾸는 운명의 날로 관심을 받았던 오늘 하루. 대선 이후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복합 쇼핑몰은 한 걸음 전진하게 됐지만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은 다음 심의로 미뤄지면서
도로 편입과 지역 상인 상생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열린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 모두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입니다. 광주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의 심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수행 등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체 22명 위원 가운데 16명이 반대해 회의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성관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자위권이 발동됐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자위권의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자위권 발동 시기가 상충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1981년도부터야 자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전에는 군에서 자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자위권 발동이라고 나왔거든요. 국감에 출석한 송선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보고서상 기재된 자위권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해수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 농협중앙회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업 발전 사업 가운데 지자체 협력 사업비를 해마다 크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위기에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상생하고 협치하는 그런 법인데 너무 미비하고 미흡하고 실제로 지자체 협력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농협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65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수십억 원씩 줄이다 급기야 올해엔 200억 원 넘게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전국체전 개회식 방문차 목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목포 공생원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고아를 돌보기 위해 1928년 일본인 고 윤학자 여사가 설립한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생원이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광주 비엔날레에 이어 목포 근대역사 거리와 수묵 비엔날레를 관람했습니다. 순천에서 불꽃축제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한화가 사업장들이 몰려있는 여수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외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달 23일 순천오천 그린광장에서 순천시와 절반씩 총 5억 5천만 원을 들여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불꽃축제를 개최했는데 정작 한화 계열사 4곳이 몰려있는 여수에서는 아무런 공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80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인 교양학축제 등도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면서 김승현 회장이 강조하는 ESG 현장 경영 방침이 헛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병원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신축 인허가를 도와주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가 병원 용도의 사용 불가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병원과 체결한
종합병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올해 초부터 웅천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 용지 매매 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수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호반 장학재단이 광주광역시에 빚골 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열린 빚골 장학금 기탁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조억헌 호반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빚골 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5,200여 명에게 장학금 38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453명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역 광장에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시의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오늘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갖고 현수막 철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5개 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현수막 정비에 나설 예정이지만 일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나무를 주제로 한 분재대전이 오늘 보성에서 개막했습니다. 보성군과 한국남도분재협회는 오늘 17일까지 율포 해수 녹차센터 광장에서 고가의 차나무 분재 50점과 소품 20점을 전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을 개최합니다. 보성은 예로부터 기후와 환경이 차가 자라나는 데 최적화된 곳으로 등량 다전마을에 430년, 문덕 대원사에 350년, 몽중산에 250년 된 차나무가 자생해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이 현재 지자체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주체를 통합하는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추진의 쟁점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의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허울뿐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결정 사항들에 대한 설문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